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전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제가 사주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제가 다음 편 영상으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내년 총선이 24년 4월 달에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아마 박빙으로 저는 보여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민주당 리스크라고 해야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홍영길 이분의 동봉투요. 참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리스크가 점점점 이제 뭐 지금 6월이지만 앞으로 가을, 겨울에 가서는 이게 더 부각된다는 거죠. 글쎄 국민의힘에서의 리스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님이 가장 리스크가 크죠. VIP1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다니고 이게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줄지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저는 견딘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견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각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각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이익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의 이익을 공천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잡기 위해서 양당 자기 당에서 승리를 하기를 바래요. 그게 우선은 공천이 개인적인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님의 독단적인 정치 성향과 김기현 당대표님의 리더십 부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갈 때도 이게 서로 뭐 정당 지지율을 보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에 크게 어떤 당이 완승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뒤바뀐다.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7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역전돼서 뒤바뀐다. 국민의힘이 더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지금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12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보이는 거는 한 130석? 국민의힘이 적게는 130석에서 150석까지 150석 전후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 국민의힘이 더 많은 지지층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총선의 결말은 또 내년 가면은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우세하게 우승을 한다 해도 저는 윤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내년은 조금 더 힘드시다. 그런 모든 이유를 저번 편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그런 신점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님의 그런 탄핵이나 하야 뭐 이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김건희 여사님의 그 VIP처럼 대통령을 수행을 하시는 그 부분이 점점점 더 커지면서 대담해지면서 가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국민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또 가장 큰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너무 적으로 두신다. 모든 부분에 너무 탄압하시는 거죠. 독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또 큰 문제가 있죠.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 이런 걸로 점점점 우리나라 국민은 촛불 시위로 해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하야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탄핵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퇴진이나 하야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내년 그 총선까지 예언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와 같이 영상 쭉 지켜보시면 그런 앞일에 일어난 제 예언들이 하나하나 맞아가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니까 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